2월 마지막 주는 여러모로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문금주 원내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이면 지방선거 D-100일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주에 우리가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입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차질 없는 개혁 입법에도 속도전을 내고 뿐만 아니라 민생 입법과 국정과제 입법에도 속도전을 내는 또 그런 한 주가 될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3월, 4월 입법과제 처리에도 또 민생과제 처리에도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23일이죠. 내일이면 아마 D-100일 지방선거 100일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가 내란이 일어나고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뒤에 1년 뒤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에 대해서 과연 아직까지도 그게 유효할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또 국민들께서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 있었던 19일인가요? 21일인가 19일인가 있었던 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1심 선고와 그에 따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반응을 놓고 보면 여전히 12.3 계엄은 정치적으로 헌법적으로 사법적으로 국헌문란의 폭동에 의한 내란이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이것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란의 종식과 철저한 단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이고 지방선거는 그걸 완성하는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 2022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 그 대통령 취임 직후에 치러진 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날 취임을 하고 6월 4일인가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불과 한 달이 안 돼서 치러진 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광역단체장들 예를 들면 이분들은 정말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분들이 윤석열 등장과 함께 같이 등장한 일종의 윤석열 키즈들입니다. 이 무능한 윤석열 키즈들은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퇴출과 함께 같이 퇴출되어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8곳에 윤석열 키즈들이 있습니다.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그리고 경남, 울산, 이게 대표적인 8곳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 서울과 부산, 이분들은 뭐 재임을 하신 분들이니까 윤석열 키즈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분들도 역시 지난 4년간 보여줬던 그 무능에 대해서 평가가 있고 또 심판해야 될 그런 성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을 끝까지 단죄하는 선거이자 무능한 지방 권력을 심판하는 윤석열과 등장했던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대통령으로서 정말로 일을 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일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성과를 축적하는 또 그런 선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 선거의 의미를 철저히 견지하면서 지방선거를 좀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하고 시민들께
제시하고 선택받는 그런 선거가 될 겁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일을 잘할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저는 문제에 대한 치열하고도 적극적인 고민과 관심, 그리고 소통 능력입니다.